퇴직 후 고정 수입 없이 매달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 전에 꿈꿔온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기대했지만 막상 현실은 냉혹합니다.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쉽게 다가올 수 없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월 300만 원이 과연 충분할까요? 은퇴한 선배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금방 바닥난다는 충고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나의 노후 생활, 내가 준비한 금액으로 진정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지 그 진실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노후 중산층의 냉혹한 진실. 퇴직 후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 생활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많은 50대, 60대 은퇴 예정자들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현역 시절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각오하지만 막상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 300만 원으로 과연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50대, 60대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 사례 1.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사실. 박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하여 월 3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웬만한 생활은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삶을 시작하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 기본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여기에 의료비까지 추가되면서 예산이 크게 넘쳐버렸습니다. 특히 박 씨는 관절 건강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이 의료비가 연금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냥 아프면 병원에 다녀오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보다 복잡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 매달 병원을 갈 때마다 돈이 쪼달리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생활의 여유는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교훈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는 큰 경각심을 줍니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추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 더 넉넉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례 2. 예상하지 못한 대형 지출로 인한 부담. 최 씨 부부는 한적한 시골에서 생활하며 매달 300만 원으로 소박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집 수리 비용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수리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골 생활이니 조금 불편해도 되겠지 했던 이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집 수리 비용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고 부부는 고정 예산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노후 생활에 들어갈 때는 큰 지출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큰 지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집 수리뿐 아니라 차가 고장 나거나 가족의 경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출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제 큰돈 들어갈 일이 없겠지라고 방심하고 있던 최 씨 부부에게 이번 경험은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교훈: 큰 지출이 없을 거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주택, 차량, 가족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안한 비상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매달 쓰는 생활비 외에 긴급 상황 대비를 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3. 사례 3. 물가 상승이 가져오는 압박감. 김 씨는 퇴직 후 매달 300만 원의 연금과 개인 저축을 조금씩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소하게 생활하면 문제 없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식료품 가격, 공과금, 교통비 등은 김 씨의 예산을 더욱 빠듯하게 만들었고 특히 식비와 같은 필수 지출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여가 생활도 조금이라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계획하려 했지만 높은 물가 때문에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노후에 오히려 즐길 여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지 못한 채 설정한 생활비로는 장기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입니다. 교훈: 물가는 매년 오르며 퇴직 이후의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두거나 추가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살려 소득을 얻거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 월 300만 원으로 충분할까?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월 300만 원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생활비만 해결된다고 해서 여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 대형 지출, 물가 상승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할 때는 좀 더 넉넉하게 예산을 설정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나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정신적 만족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상금 마련과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 여가 생활에 대한 재정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만 노후의 진정한 중산층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 후 월 300만 원의 삶 중산층의 기준과 현실적인 접근.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입니다. 특히 월 300만 원으로 노후를 보내겠다는 계획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300만 원이 과연 충분할지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은퇴 후 300만 원의 생활비로 중산층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의료비와 건강관리 그 중요성.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퇴직 전에는 건강관리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상적인 병원 진료나 약 처방, 그리고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로는 만성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은 꾸준한 관리와 진료가 필수입니다. 매달 300만 원의 예산에서 의료비를 적절히 배분하지 않으면 생활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은퇴 전에 건강을 최대한 관리하고 예방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나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예상치 못한 대형 지출, 긴급 자금 마련의 필요성.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이제 큰 지출이 없겠지라고 안심하지만 주택 수리나 차량 고장, 혹은 가족의 경조사처럼 큰 지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의 유지비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긴급 자금이 없다면 매달 300만 원으로 겨우 맞춰 살아가던 예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예산을 짜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몇 달치 생활비나 예상하지 못한 대형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 두면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차량과 같은 자산의 관리 계획을 세워 적절한 시점에 수리나 교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은 은퇴 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3.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예산 계획 세우기. 오늘날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생각해보면 은퇴 후에도 물가 상승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식비와 공과금, 교통비 같은 기본 생활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300만 원의 생활비가 지금은 충분해 보일지라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노후 생활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물가 상승에 따라 생활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독립한 후라면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집 크기를 줄이거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방이나 외곽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장기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해 예산을 재검토하고 생활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소일거리나 취미를 통한 소득 창출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하던 텃밭 가꾸기를 통해 수확한 작물을 판매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본인의 특기나 취미를 살려 소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요리와 같은 취미를 통해 소득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블로그 운영 등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생활비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적 관계 유지와 여가 활동. 노후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돈만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와 여가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지역 사회 활동,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은퇴 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본인의 흥미에 맞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책이나 영화 같은 문화생활을 통해 자기 개발을 지속하고 여가 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산층으로서의 기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월 300만 원으로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가 가능할까? 이 전문가 칼럼을 통해 현실적인 예산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300만 원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생활비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비상지출, 물가 상승, 새로운 수입원,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산 관리와 함께 유연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통해 월 300만 원으로도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